사바나 거스리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 엄마가 아직 어딘가에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낸시 거스리 사건에서 보내진 이른바 몸값 요구서에 적힌 두 번째 마감 시한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고 우리는 돈을 지불할 거예요. 거스리 가족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된 금액은 600만 달러입니다. 수사관들은 여전히 여러 장소를 수색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낸시 거스리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9일째입니다. 저희는 로 앤 크라임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최신 뉴스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는 실제 범죄 세계의 소식을 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편향이 걱정되어 누구를 무엇을 믿어야 할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폰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에로우 뉴스입니다. 스트레이트 에로우 뉴스는 독자들에게 사실에 기반한 저널리즘을 제공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뉴스 플랫폼입니다. 그들의 미디어 미스트 도구는 주류 언론에서 볼 수 없는 헤드라인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며 선정적인 왜곡을 넘어서는 유용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웹사이트와 앱은 또한 미디어 지형을 통해 소스를 정치적 성향별로 분류하여 편향성을 지적하고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더 나은 방식으로 뉴스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산.com/OTC로 가시거나 제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스트레이트 에로우 뉴스, 드라마 없이 사실만 전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법집행기관은 낸시 거스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가 여러 장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베너 거스리가 방금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으며 대중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이 악몽 같은 한 주에 또 들어서면서요. 먼저 저와 제 언니 그리고 오빠가 느꼈던 모든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그 사랑을 느끼셨다는 걸요. 저희는 엄마가 이 기도를 느끼고 계시며 하나님이 엄마를 들어 올려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요. 저희는 아직도 엄마가 어딘가에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법집행기관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고 그녀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가 납치됐고 우리는 위치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투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를 듣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절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TMZ는 그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협박 편지와 연결된 비트코인 지갑이 아직 비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밤까지 계속해서 그 상황을 주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밤 우리는 협박 편지에서 제시한 두 번째 마감 시간인 산악표준시 오후 5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집행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장소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들 중 하나는 애니 거스리의 집으로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의 집이 바로 낸시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며 그 후 그녀는 한밤중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가족과 저녁 식사도 하고 게임하며 평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고 바로 거기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애니 거스리는 사바나 거스리의 언니입니다. 여기 애니가 사바나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작년에 있었던 어떤 공연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사바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되었고 이것은 사바나의 소셜미디어에 처음 올라온 영상에서
애니가 한 말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인 낸시 거스리를 데려갔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빛이 사라졌어요. 낸시가 저희 어머니이고 저희는 그녀의 자녀입니다. 그녀는 저희의 등대와 같은 존재예요. 그녀는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굳게 붙잡아요. 이미 큰 고통과 슬픔의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매일 기쁨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항상 평범한 인간일 뿐이에요. 엄마가 필요한 평범한 사람들이죠. 마마. 듣고 계시다면 집에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봐주세요. 주말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 영상은 뉴스데이션의 브라이언 앤튼이 제공한 것으로 토요일 밤 애니 거스리의 집에 있던 경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피마 카운티 보안관들이라고 들었는데 애니의 집에 여러 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스리 가족이 어머니를 납치했다고 주장되는 사람들에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장 최근의 호소를 한 이후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메시지를 받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머니를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하며 우리는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경관들이 애니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기관은 그들이 어떤 정보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주말 동안 애니의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매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집은 기자들이 집안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것을 봤다고 주장한 곳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스리 가족은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애니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장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색은 피마 카운티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주 밖으로도 확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FBI가 설치한 광고판입니다. 이 광고판은 휴스턴, 엘파소,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 샌안토니오, 댈러스, 엘버커키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뉴멕시코 주법 집행기관은 이번 수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은 여전히 용의자나 주목할 인물이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그렇게 말하고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들에게 조사 중인 인물이나 방향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것이 사건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FBI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낸시 거스리와 그녀의 실종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50,000의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낸시 거스리입니다. 그녀는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약 1시간 30분, 2시간 떨어진 곳에 삽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 크리스 나노스는 지난주 멕시코 당국과 협력하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항상 애리조나의 멕시코 영사관과 연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초기에 국경 순찰대가 관여했지만 이후에는 빠졌습니다. 수사당국이 해외까지 수사 중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지금 이 점을 지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는 수사당국이 애니 거스리의 집 주변을 수색하고 이웃들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일요일에 여러 장소에서의 수사는 단순히 후속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도 계속 수색이 진행 중인 것을 봤습니다. 일요일 법 집행관들이 그녀의 부지에서 정화조나 빗물 배수구로 추정되는 곳을 수색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투광등이 치워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법 집행관들이 이전의 투광등이 처음에 발견된 몸값 요구서에 언급된 2가지 구체적인 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낸시 거스리의 애플워치로 충전기에 놓여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또한 낸시 거스리의 집 근처에 있는 서클 K 주유소를 방문했는데 이는 관심 차량과 관련된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주유소에서 제공한 감시 영상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낸시 거스리의 이웃이 뉴욕 포스트에 자신이 법 집행관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쇄물 없는 흰색 밴이 동네에 주차된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보안관과 FBI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목할 차량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말 동안 우리가 본 또 다른 단서는 낸시 거스리의 차고에서 견인된 자동차였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 낸시 거스리 집 밖에 있던 브라이언 앤사인 영상입니다. 그 영상은 차량이 끌려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차량 한 대가 압수되었는데 이는 수사 초기에 있었던 일로 애니 거스리의 소유로 추정되는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그 차량이 낸시 거스리가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탔던 차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납치되었다고 주장되기 전의 일입니다. 보안관은 토요일 밤 낸시 거스리가 우버로 애니 집에 갔고 가족 중 한 명이 그녀를 집에 데려다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낸시 거스리를 집에 데려다준 가족 구성원의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가족 구성원이 낸시 거스리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보안관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 차를 가져가거나 조사한 이유, 그리고 아직 그 차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는 단지 표준 증거 수집 절차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낸시 거스리는 밤 9시 45분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쯤 차고 문이 열리고 닫힌 것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의 심박 조율기가 새벽 2시 30분쯤 아이폰과 연결이 끊겼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낸시 거스리가 집에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입니다.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를 돌려보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머니와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요. 이것만이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소중하며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요일 밤에 거스리 가족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쇼의 앵커인 서베너 거스리가 오빠 그리고 여동생과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의 오빠 캐머런과 여동생 애니입니다. 이것이 지난 한 주 동안 거스리 가족이 그들의 어머니를 납치했다고 주장되는 사람에게 보낸 세 번째 영상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소리와 영상이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살아있고 당신이 그녀를 데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연락해 주세요. 저것이 그들이 지난주에 공개한 첫 번째 영상이었고 대략 4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머니의 실종과 관련된 사람이나 사람들과 연락을 했는지 더 많은 연락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법 집행기관에 의해 확인된 것 외에는요. 그리고 가장 최근 영상에서 거스리 자녀들은 어머니를 되찾기 위해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주말 동안 큰 진전이 있었고 애리조나 투손의 KGUN 텔레비전 방송국은 토요일 밤 뉴스룸이 지난주 몸값 요구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납치범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밝혔는데 그 금액이 현재 600만 달러라고 말했습니다. 그 텔레비전 방송국은 또한 6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마감일이 오늘 월요일 오후 5시 마운틴 타임라고 밝혔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은 금액과 일정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협박 편지에 2번의 마감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2월 5일 목요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늘인 2월 9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거스리 가족의 측근들과 그들과 가장 가까운 수사관들조차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고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낸시와 애니 집 밖에서 소셜미디어로 중계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법집행기관 관계자가 등장하나요? TMZ는 그들이 받은 협박 편지에서 낸시가 안전하지만 두려워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낸시가 납치됐을 때 보안관이 언급했던 약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려되는 건 그녀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었고 혼자 50야드도 걷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정신이 또렷했지만 평소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TMZ는 FBI가 이 사건의 특정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지만 TMZ는 또한 상당한 양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 협박 편지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납치범들이 돌아오는데 걸릴 수 있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낸시 거스리. 만약 그 몸값이 지불되고 그리고 그 협박 편지들이 진짜라면 말이죠. TMZ는 누군가를 투손으로 데려오는데 얼마나 걸릴지 지도에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더 이상 투손에 없다면 말이죠. 만약 그들이 제한 속도로 운전했다면 그 반경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혹은 멕시코까지도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박 편지가 진짜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바나의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구트리 가족과 법 집행 기관이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연방법 집행 기관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특히 주목받은 것은 에어포스 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관련 질문을 받고 기자들에게 한 발언입니다. 저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에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단서들을 가지고 있고 곧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스리 가족이 최근 영상을 올려서 이제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값 요구서를 받은 언론사들은 그 쪽지를 보낸 사람이 비트코인 지급을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종자 전문 탐정 스티브 피셔는 구트리 가족이 몸값을 지불할 경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FBI가 쪽지를 보낸 사람을 추적하는 데 따라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단서의 실마리가 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FBI는 오랫동안 몸값 요구 상황에서 우리는 자문 역할만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결국 그 결정은 가족들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몸값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몸값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족이 몸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하면 정부는 그 과정을 안내해주고 도와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FBI나 재무부 또는 그 누구도 그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가족이나 가족을 대신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어떻게 하든 가족이든 대리인이든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거기에 송금을 해야 합니다. 저는 600만 달러라는 금액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봅시다. 사실 어떤 금액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네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600만 달러라고 해봅시다. 그들은 600만 달러를 송금해야 하고 그 돈은 즉시 비트코인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 지불할 때 그때의 가치로 바로 전환되는 거겠죠. 그럼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노트북에서 비트코인 주소를 입력하고 정말 이걸 보내시겠습니까? 예. 정말 보내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바로 전송되고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그럼 그건 공개 원장에 남게 되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가져가서 여기 현금화해서 이쪽으로 보내라, 여기로 송금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지우는 건 그들에게 정말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FBI뿐만 아니라요. 트레저 도먼. 전 세계의 모든 인터넷 솔루션이 그 비트코인 지갑을 영원히 지켜볼 겁니다. 그래, 그게 문제야.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들이 비트코인으로 받으려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추적이 안 되나 생각하게 돼.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잘 추적되는 것 같아. 뭐야? 있잖아. 그래서 사실 추적이 잘 안 돼. 그렇지. 네가 지갑 소유자로 식별되진 않지만 현금화할 때는 보내야 해. 그걸 어떤 형태로든 통화로 바꾸려면 결국 은행 계좌로 들어가야 하고 그 계좌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져. 그리고 만약 람보르기니 같은 걸 사고 싶으면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누가 등록했는지 람보르기니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볼 거야. 그걸로 네가 어떤 자산을 사든 그 사람들은 그 자산이 결국 누구에게 가는지 추적하려고 할 거야.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도 일요일에 낸시 거스리 가족의 요청으로 그녀의 집 밖에 경비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어. 낸시 거스리 행방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나 FBI에 연락해 주세요.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은 520-351-4900 FBI는 1-800-CALL.FBI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팁스 FBI 고브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과 향후 방향을 이야기해 주실 트로이 힐만 은퇴의 경찰 경사님을 모셨습니다. 로 앤 크라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당신이 계신 애리조나 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몸값 요구서가 생각납니다. 들은 모든 이야기가 뭔가 이상해서 이 사건의 진행 방식이 그렇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마치 2번의 마감일이 있고 낸시 거스리 씨가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 지 며칠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양식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이 몸값 요구서들에 대해 당신은 어떤 점이 보이나요? 글쎄요, 저는 항상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죠. 그리고 추측들도 많고요. 하지만 내 몸값 요구서에만 집중해 보면 거기에는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증거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생존 증거가 있다고 해도 AI로 생성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정말 고려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몸값 요구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FBI와 당국의 이 납치범이 정말로 그녀를 데리고 있거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어서 뭐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봐왔던 여러 사건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아주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예를 들어 아이다호의 브라이언 코버거 사건처럼 경찰이 몇 주 동안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경찰이 충분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며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공식 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정말 많은 추측이 있었고 이 사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구스리 가족이 올린 인스타그램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괴로워 보이고 지쳐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몸짓 언어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실제로 하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FBI가 이런 메시지를 쓴 것 같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사건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서 공개적으로 알린다면 그 메시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제 생각에는 전략적으로 그 메시지가 가족에게서 온 것처럼 느껴지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FBI가 그 메시지를 검토하며 의견을 내고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친절에 호소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호소하고 싶으신 거죠. 자,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84세 어머니께서 약이 필요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납치범과의 소통 창구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걸 꼭 유지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이 끔찍한 인간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만 돌려보내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제가 다뤄본 사건들에서만 아는 거고 이런 사건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TMZ에 보냈다고 주장되는 이런 몸값 요구 편지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투손의 두 텔레비전 방송국이었고 이후 한 방송국이 지난주 후반 2번째 몸값 요구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들이 어떻게 보내졌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바나 거스리처럼 아주 대중적인 인물과 연락하는 게 정말 쉽잖아요. 왜 그 편지들이 가족에게 직접 보내지지 않고 TMZ 같은 언론사와 미디어 매체로 보내졌는지 아시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사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오직 때로는 범죄자, 즉 유괴범만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마도 아시다시피 수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특히 그렇죠. 예전에 연쇄살인범을 조사하곤 했어요. 물론 여기서 그들이 연쇄살인범은 아니지만 범죄자임은 분명해요. 그 명성처럼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식으로 행동한 이유, 즉 그들의 생각에 어떤 특정한 요인이 있어서 가족에게 가기보다는 언론사에 알리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마도 선정성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당신이 연쇄 살인범을 추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흔적을 남기고 병적이고 뒤틀린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쫓기는 걸 즐겼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우리가 모르는 게 정말 많아요. 결국에는 바라건대 좋은 결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켜보는 것도 있습니다. 몸값 요구서에 대해 그리고 저는 FBI가 떠올라 이 질문을 예전에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회사에 해킹을 하면
그걸 러시아나 북한까지 추적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디서 보내졌는지나 사이버 공격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는데 굉장히 능숙해 보이잖아요. FBI를 속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어디서요? 만약 이런 이메일이 지역 방송국으로 들어왔다면 그건 한 개의 IP 주소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IP를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FBI를 속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면 더 나은 질문은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는 거겠죠? FBI는 이 이메일들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어요. FBI는 정말 정교하고 이 분야 최고의 인재들이 이 일에 투입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기꾼들 중에도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불행히도 이건 일종의 쫓고 쫓기는 게임이라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건 아마도 법 집행기관이 알고 있는 것의 25%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한 명의 모방범이 있었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해야 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라고 말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고 이게 이상해요. 구경거리라는 말이 맞나 모르겠네요. 하지만 낸시 거스리의 집 밖에도 애니 거스리의 집 밖에도 언론이 몰려 있고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계속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게 참 주말에 정말 지쳤어요. 갑자기 보안관 3명이 집에 오고 2명도 더 왔어요. 그들이 계속 움직이고 표시 없는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네, 이런 업데이트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토요일 밤이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건 애니 거스리 집에서 동의해 이루어진 수색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낸시 거스리 집에서 배수관이나 정화조 같은 걸 뒤지는 것도 보셨죠? 지금 경찰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스리 가족의 메시지가 나온 상황에서요. 하지만 그 후에도 보안관실에서 그 부지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넓은 범위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가능한 모든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모든 포렌식 물리적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처음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했고 그 집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들이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매우 유동적이고 주목받는 수사입니다. 당신은 앉아서 충분히 꼬집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하며 적은 수면과 큰 압박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분주한 벌집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단서들이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여러 갈래의 실마리, 협박 편지, 그리고 다양한 감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 지오펜싱 등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수사하고 있고 또 그 과정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수사팀이 뭔가를 하는 걸 보면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직 수사관들이 보통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내놓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점점 드러나고 있는 대규모 수사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거죠. 저는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할 뿐입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시 몸값 요구 편지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연쇄 살인범들과 해온 일들을 생각했어요. 종종 연쇄 살인범들이 그런 식으로 제가 말했듯이 흔적을 남기곤 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추격전을 즐기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경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기로 가트리 가족이 정확히 무엇에 반응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들이 지역 방송국에 보내진 이 협박 편지들에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고 그리고 그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면요. 하지만 그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유괴범들로부터의 후속 보고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 여기로 비트코인 보내라만 보내고 추가 대화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요? 네, 제 생각엔 더 많은 일이 있고 아마 뒤에서 더 진행 중일 거예요. 단순히 X와 Y를 요구하는 협박 편지 이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요원들과 당국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심지어 돈 거래 같은 걸 고려하기 전에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런 수색 영장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동의서로 돌아가 보면 보안관 사무실에서 이것들이 후속 조치라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들이 부지에서 다른 구역을 조사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또 보안관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면 그 비판이 정당한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를 때는 누군가를 사후에 비판하는 게 정말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그 집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일이 사건에서 자주 있나요? 이번 사건이 드문 건 알지만 집에서 반복적으로 추가 수색하는 게 보통인가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그 집을 가족에게 돌려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후속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흔한가요? 제가 받거나 직접 참여했던 많은 수사들을 보면요. 우리는 그 집을 더 오래 보유했을 겁니다. 사실 내줄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앞으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주 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은 정말 크고 부동산도 넓어요. 차량도 있습니다. 생각이 멈추는 일도 흔하죠. 처음에 그녀의 차고에 있던 차량은 손대지 않았나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넓은 범위로 수사를 펼치고 있는 거죠. 뭔가를 알게 됐거나 아니면 협박 편지에서 무언가 단서가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특정한 무언가를 가리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확인하고 평가하고 확실히 해야 했던 거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누군가 집 뒤 조명을 건드린 흔적이 있었지만 처음엔 알려지지 않았어요. 정보가 이제 공개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물리적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맞춰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다시 현장에 갈 겁니다. 정말로 단서를 쫓고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꼼꼼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죠. 이제 이 일이 9일째가 되니까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누군가 저럴 수도 있고요. 알던 사람이거나 투데이쇼에 사반나 거스리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 가족에 집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이나 추측, 의견들이 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낸시 거스리가 납치됐다고 알려진 그날 밤에 대해 우리가 아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심장박동 조절기가 있고 벨에 달린 링 도어벨 카메라가 떼어졌고 그녀는 구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볼 수 없었던 거죠. 현재 알려진 사실만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이 낸시 거트리를 데려간 정교한 범죄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좀 더 대담한 유형의 범죄라고 보시나요? 초보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정교한 범죄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시나요? 네, 제 직감으로는 이게 좀 더 정교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링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경찰이 출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숨어 있거나 시간을 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링 카메라에서 움직임이 감지된 후에 내부 카메라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포착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시간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수준이 낮은 도둑이라면 단순히 침입해서 강도질을 하려고 할 때 안에 누가 있으면 그냥 도망가죠. 아니면 아무거나 집어서 재빨리 도망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단순히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혹은 그러다가 놀라서 집주인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있죠. 집주인을 데려가는 경우는 특별한 이유로 납치하는 게 아니라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표적이 된 더 정교한 범죄를 가리키고 있고 또 모든 조작 흔적이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협박 편지가 진짜고 거기에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면 범인은 경찰을 속이거나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죠. 다시 말하지만 정말 많은 추측이 있지만 언젠가 곧 좋은 소식이 있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트로이 힐맨 씨, 항상 로우 앤 크라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좀비 헌터를 쫓아서를 출간하셨죠. 알다시피 당신은 경력 동안 연쇄 살인범을 쫓아서라는 책에서 일하셨죠. 사람들이 이 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제 책은 아마존, 바스앤노블에서 오디오북, 하드커버 등 다양한 형식으로 판매됩니다. 이 책은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과 90년대 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2건의 살인 사건을 실제 현장에 있는 듯이 조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실상 평범하게 숨어있던 그 연쇄 살인범을 추적하는 3년 반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트로이 힐만 은퇴의 경찰 경위님과 로우 앤 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조나 사건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기 전에 익명으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번호와 장소를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낸시 거스리의 행방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나 FBI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520-351-4900 520-351-4900은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번호이며 FBI는 1-800-FB로 전화하거나 tipsfbi.gov 접속하면 됩니다. 로우 앤 크라임의 사건 소식을 마칩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과 피커에서 언더 케이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